잠자며 아빠와 함께 있는 삼국사기 제27권 백제봉기 제5예요. 위덕왕. 위덕왕의 임금은 창이다. 성왕의 맏아들로서 성왕을 이어 임금님의 자리를 이었다. 임금님 첫 번째 해 서기 554년 겨울 10월 고구려가 대대적으로 병사를 동원하여 웅천성을 침공했으나 패하고 돌아왔다. 여섯 번째 해 서기 559년 여름 5월 초하루 병진일에 일식이 있었다. 임금님 여덟 번째 해 서기 561년 가을 7월 임금이 병사를 보내 신라의 병경을 침범하였다가 신라군의 반격으로 패하였다. 백제는 천여 명의 피해가 있었어. 임금님 14번째 해 서기 567년 가을 9월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었다. 그리고 임금님 17번째 해 서기 570년에 북제의 후주가 여기서 북제라는 나라가 나오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나라가 전체적으로 두 개가 있지. 북조의 나라와 남조의 나라. 북제는 북조의 나라인 것 같아. 그런가? 자, 북조의 후주가 임금을 사지절 시중 거기대장군 대방군공 백제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금님 18번째 해 서기 571년에 북제의 후주가 다시 임금을 사지절 도독 동청주 제군사 동청주 자사로 삼았다. 그리고 임금님 19번째 해 서기 572년에 제나라에 사신을 보내었고 같은 해 가을 9월에 초하루 경자일에 일식이 있었다. 임금님 24번째 해 서기 577년 가을 7월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섰고 같은 해 겨울 10월에는 신라 서쪽 변경의 주와 군을 침범하였는데 신라 이찬 세종 즉 노리부가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를 즉 백제를 저부수었다. 임금님 11번째 해 우문시의 북주에 아까는 북제였지. 그 북제의 아마 뒤를 이었거나 아주 관련되어 있는 북주라는 나라일 거야. 사신을 보내서 조공하였다. 그리고 임금님 25번째 해 서기 578년에 우문시의 북주, 여기서 우문시의 북주인데 이 우문이 그 북주라는 나라의 북성인 거야. 그 임금님이 우문시라는 거지.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고 26번째 해 서기 579년 여름 10월 아니 겨울 10월 해성이 하늘에 길게 뻗었다가 20일 만에 사라졌대.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대. 임금님 28번째 해 서기 581년 임금이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는데 수나라 고조, 이 수나라 고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나라 고조가 누구였지? 수나라 고조가 양견이야. 보육여 견인데 이 수나라 고조가 조서를 내어 임금을 상계부의 동삼사 대방군공으로 삼았대. 그리고 임금님 29번째 서기 582년 봄정월 수나라의 사신을 다시 보냈고 그리고 임금님 31번째 해 서기 584년 겨울 11월에는 진나라의 사신을 보냈어. 이 진나라는 남조의 나라야. 남쪽에 있는 나라야. 수나라에도 사신을 보내고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임금님 33번째 해
서기 586년 이번에도 진나의 사신을 보냈어. 그리고 임금님 36번째에는 수나라, 아까 말했던 그 북조의 수나라가 진나라를 평정하였다. 즉 진나라는 멸망하고 수나라가 이를 이제 침공해서 평정하게 된 거지. 자, 전투용 배 한 척이 탐모라고 표를 하였는데 그 배가 돌아가게 되어 우리 국경을 통과하게 됐다. 자, 임금이 물자를 후하게 주어 보내고 아울러 사신을 보내 진나라를 평정한 것을 축하하는 표문을 올렸대. 그러니까 이 표문은 이제 수나라로 보낸 거지. 그러자 수나라 고조가 이를 좋게 여겨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백제왕이 수나라가 진나라를 평정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멀리서 사신을 보내 표문을 바치게 하여 자, 오고 가는 길이 지극히 어려운 지역이니 만약 풍랑을 만나면 사람이 상하고 재물을 잃게 될 것이다. 백제왕의 마음이 순수하고 지극한 것을 이미 자세히 알고 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는 비록 멀지만 사정은 얼굴을 대하듯 대하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자주 사신을 보내어 서로 대면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 지금 이후로는 해마다 들어와 조공하지 말 것이며 짐도 사신을 보내지 않을 것이니 왕은 마땅히 그리 알도록 하라 라고 돼 있어. 좀 재밌는 내용이지. 이제 사실 이제 보내서 왔는데 너무 머니까 오지 말래. 자, 임금님 39번째 해 서기 592년 가을 7월 금음 임신일에 일식이 있었대. 그리고 41번째 서기 594년 겨울 11월 개미일에 혜성이 각성과 항성 자리에 나타났대. 그리고 임금님 35번째 해 서기 598년 가을 9월 임금이 장사 왕변날을 시켜 수나라에 가서 조공을 하게 했는데 자, 임금은 또한 수나라가 요동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표문을 바치고 군대의 길잡이가 되기를 요청하였대. 그러자 황제가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이 황제는 수나라 문제, 양견, 보육요견을 말하는 거야. 자, 지난날에 고려가 조공을 바치지 않고 신하로서의 예의를 갖추지 않았기에 장수들로 하여금 그들을 토벌하게 하였으나 고구려의 왕 영양왕이라고 적혀있네. 여기는 신하들이 겁을 내 죄를 청하기에 이미 짐이 용서하였으니 그들을 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우리 사신을 후대하여 돌려보냈다. 수나라 입장에서는 백제 사신이 오는 걸 그렇게 반기진 않았던 것 같아. 아까 그 내용을 보면 오지마 그랬잖아. 자, 고구려 이 일을 알고 병사를 보내 우리 국경을 침범하였다. 자, 겨울 12월에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군신들은 의논하여 시호를 위덕이라 했다라고 되어 있어. 임금님의 나와 있는 임금님의 그 본명 말고 이렇게 임금으로서의 이름은 나중에 신하들이 올리는 거야. 자, 이 다음 임금님은 해왕이에요. 자, 해왕의 이름은 계이다. 명왕, 그리고 성왕의 둘째 아들이다. 아까 위덕왕도 성왕의 아들이었지. 그래서 위덕왕, 즉 창왕이 곧 위덕왕이야. 창왕에 이어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다음에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599년에 다음 임금님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시호는 해야. 그래서 해왕이라고 해. 자, 법왕의 이름은 선이다. 해왕의 맏아들이다. 자, 해왕이 을 이어 선이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자, 겨울 12월에
명을 내려 살성을 금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와 새매를 거두어 놓아 주었으며 고기 잡고 사냥하는 도구들을 태워버리게 하였다.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600년 봄정월 왕흥사를 창건하고 승려 30명에게 도첩을 주었다. 크게 가물어 임금이 철학사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같은 해 여름 5월에 다시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했고 이 임금님의 시호는 법이라 하였다. 다음 임금님은 무왕이. 무왕의 이름은 장인이 법왕의 아들이다. 풍차 빼어나고 뜻과 기계가 호걸스러웠으며 법왕이 왕 임금님의 자리에 오르고 그 이듬해 다음 해지 그 이듬해의 아들로서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임금님은 세 번째 해 서 602년 가을 8월 임금이 병사를 출동시켜 신라의 암악산성을 포위하였다. 그러자 신라왕 진평이 정예 기병 수천을 보내었고 항전하여 우리 병사가 분리해서 돌아왔다. 신라가 소타, 의석, 천산, 옹잠 등 4성을 쌓고 우리 병경을 침범해 압박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좌평 해수에게 명하여 보병과 기병 4만을 거느리고 나아가 그 4성을 공격해 하였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신라가 성을 쌓았고 그러자 임금인 무왕이 좌평 해수에게 공격해야 한 거지. 신라 장군 검품, 무운이 병사를 거느리고 대항해 싸웠는데 해수, 백제 해수가 불리해지자 병사를 이끌고 천산 서쪽의 대택, 큰 연못 속으로 물러가 병사를 숨겨 기다렸다. 그러자 신라의 무운이 승세를 타고 갑옷을 입은 병사 1천을 거느리고 대택까지 충격해 왔을 때 복병이 일어나 갑자기 공격하였다. 무운은 말에서 떨어지고 병졸들은 놀라서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자 무운의 아들 귀산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내 일찍이 스승에게 들으니 병사는 적을 만나서는 물러서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감히 나르나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리겠는가 라며 말을 아버지에게 주고 즉시 소장 추왕과 함께 창을 휘두르며 힘껏 싸웠다. 나머지 병사들이 이를 보고 더욱 분발하여 우리 병사, 즉 백제 병사가 패배하였다. 해수는 백제 장군이지. 그는 겨우 위기를 벗어나 단신으로 돌아왔다. 임금님 6번째 해 서 605년 봄 2월 각산성을 쌓았다. 그리고 가을 8월에 신라가 동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자, 임금님 7번째 해 서기 606년 봄 3월 서울에 흙비가 내리고 낮인데도 어두웠다. 여름 4월에 크게 가물어 흉년이 들었다. 임금님 8번째 해 서기 607년 봄 3월 한솔 연문진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또한 좌평 왕효린을 보내 공무를 바치고 아울러 고구려 토벌을 요청하였다. 수양제가 이를 허락하고 고구려의 동정을 엿보라고 하였다. 수양제는 아까 수나라의 임금님이 수문제였지. 양견. 그 양견의 아들이 수양제야. 이름은 양광인데 그 나중에 양이라는 시호를 받게 돼. 그래서 수양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야. 양이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이 양이라는 시호는 별로 안 좋은 시호거든.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안 좋게 평가받는
임금님이야. 자, 여름 5월 고구려가 송산성을 공격하다가 함락시키지 못하다 병사들을 옮겨 석두성을 습격하였고 남녀 3천을 사로잡아 돌아갔다. 고구려가 백제를 계속 공격하고 있지. 자, 임금님 9번째 해 서기 608년 봄 3월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었다. 자, 수나라 문림랑 배청이 외국 외나라에 가면서 사신으로 가면서 우리나라 남쪽 길을 경유하였다. 임금님 12번째 해 서기 611년 봄 2월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는데 수나라 양제 즉 양광이 고구려를 정벌하려 하므로 임금이 국지모를 보내 수나라에 보내 군사 일정을 물었다. 양제가 기뻐하며 후하게 상을 내리고 상사와 기부랑 성류를 보내어 임금과 상의토록 하였다. 가을 8월에는 저감성을 쌓았고 겨울 10월에는 10월의 신라의 가잠성을 포기하여 성주 찬덕을 잡고 그 성, 즉 가잠성을 멸하였다. 없애버렸다. 임금님 13번째 해 서기 612년 수나라 6군이 요수를 건너자 임금이 국정에서 군비를 엄하게 하였다. 수나라에 협조한다고 공언하였으나 실은 두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백제가 수나라에 공격을 하면 뭐 자기도 이제 공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안 한 거야. 자, 여름 4월에 궁궐 남쪽 문에 후회가 쳤다. 5월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집에 떠내려가고 물에 잠겼다. 임금님 17번째 해 서기 616년 겨울 10월 달솔 백기에게 명하여 병사 8천을 거느리고 신라의 모산성을 공격해 하였다. 11월에는 서울에 지진이 났다. 임금님 19번째 서기 618년 신라의 장군 변품 등이 와서 가잠성을 공격하여 다시 성을 빼앗아 갔다. 임금님 22번째 해 서기 621년 겨울 10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이때 과하마를 선물로 줬다. 임금님 24번째 해 623년 가을 병사를 보내 신라의 늑도현을 침범하였다. 임금님 25번째 서기 624년 봄 정월 이번엔 당나라의 대신을 보내는데 자 수나라에 이어서 당나라가 나오는데 이건 수나라가 당나라에서 망했기 때문이에요. 당고조 이연인데 당고조 이연은 아까 말했던 수나라의 양견 즉 수나라 고조 보통 우리가 수문제라고 알고 있는 사람 아까 수양제의 아빠 이 당고조 이연과 수나라의 양견 고조는 서로 이종사촌 관계야. 당나라 고조가 그 정성을 가상케 여겨 사신을 보내 임금을 대방궁공 백제왕으로 책봉했대. 그리고 가을 7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그리고 겨울 10월에는 신라의 속함, 행잠, 기잠, 봉잠, 기현, 용책 등 6개의 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임금님 26번째 해 서기 625년 겨울 10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하였다. 임금님 27번째 서기 626년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명관계라는 갑옷을 바치고 고구려가 길을 가로막고 삼국을 조회하지 못하게 한다며 호소하였다. 그러자 당고조 이연은
산기상시 주자사를 보내 우리와 고구려에게 서로의 원한을 풀라는 조서를 내렸대. 그리고 가을 8월에는 병사를 보내 신라의 왕제석을 공격하여 성주 동소를 붙잡았어. 그리고 겨울 12월에는 당나라에 사신을 또 보냈지. 그리고 임금님 28번째 해 서기 627년 가을 7월 임금이 장군 사거를에게 명하여 신라 서쪽 병경의 두 서를 함락시키고 남녀 300명을 사로잡았으며 임금이 신라의 빼앗긴 땅을 회복하기 위해 병사를 대대적으로 일으켜 웅진으로 나아가 주둔하였다. 신라왕 진평은 이를 듣고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위급함을 보고하였다.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 중지하였다. 그리고 가을 8월에는 임금이 복조카 복씨를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는데 당태종, 이번엔 당태종이지, 당고조 이연의 아들 당태종 이세민이야. 백제와 신라가 대대로 원수가 되어 서로 침공한다는 고 하며 임금에게 조서를 보냈다. 자, 왕은 대대로 군주가 되어 동쪽 번방을 달래고 있다. 먼 바다 한 끝에서 바람과 파도가 험난하게 가로막아도 충성과 정성이 지극하여 조공이 계속되니 그 아름다운 생각을 매우 기쁘게 여긴다. 짐이 삼가와 영광스러운 대명을 받아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바른 도리를 넓히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배와 수레가 통하는 곳과 바람과 비가 미치는 곳마다 천명에 따르며 모두가 편안하기를 바라고 있다. 신라왕 김진평은 김의 번신이요 왕의 이웃이지만, 그러니까 백제의 이웃이지만 매번 그대가 병사를 보내 톱을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들었다. 군대의 힘을 믿고 잔인한 행위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와 매우 어긋난다. 짐이 이미 왕의 조카 복신과 고구려와 신라의 사신들을 마주 대해 서로 화친토록 다일러 모두 화목할 것을 약속하였다. 왕은 반드시 전날의 원한을 잊고 짐의 본뜻을 이해하여 모두 이웃의 정을 돈독히 하고 즉시 전쟁을 중지하라. 임금이 이로 인하여 사실을 보내 표면을 바쳐 사죄하고 비록 겉으로는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하였으나 속으로는 서로 원수로 여기는 것이 예전과 같았다. 이 당시 신라와 백제는 원수 사이였어.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전쟁을 하고 있었지. 자, 임금님 29번째 해 서기 628년 봄 2월 병사를 보내 신라의 가잠성을 공격해 하였으나 이기지는 못하였다. 임금님 30번째 해 서기 629년 가을 9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었다. 그리고 임금님 31번째 해 서기 630년 봄 2월 사비의 궁궐을 수리하였다. 임금이 웅진성으로 갔다. 여름에 가뭄이 들어 사비의 궁궐을 수리하는 일을 중지하였다. 가을 7월에는 임금이 웅진에서 돌아왔다. 임금님 32번째 해 서기 631년 가을 9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고, 임금님 33번째 서기 632년 봄정월 맏아들 의자를 태자로 책봉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자왕이야. 그리고 다음해 2월, 다음 달 2월, 같은 해 다음 달 2월 마천성을 고쳐 쌓았다. 가을 7월 병사를 일으켜 신라를 정벌하였으나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임금이 생초 벌판에서 사냥을 하였다. 겨울 12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고, 임금님 34번째 해 서기 633년 가을 8월 장수를 보내 신라의 서곡성을 공격하여 13일 만에 함락시켰다. 그리고 임금님 35번째 해
서기 634년 봄 2월 왕흥사가 완성되었다. 그 절은 강가에 있었는데 채색이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임금이 매번 배를 타고 절에 들어가 향을 피웠다. 임금님 그리고 그 다음 달 3월 궁궐 남쪽에 못을 파서 물을 20여리에서 끌어들이고 사방의 언덕에 버들을 심고 물 가운데 섬을 만들어 방장선상을 모방하였다. 그래서 방장선상이란 봉래, 영주와 함께 삼심산의 하나로 사기 진시황 시기에 나오는 바다 가운데 삼신산이 있는데 그곳에는 신선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곳이라고 해. 그리고 임금님 37번째 해 서기 636년 봄 2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었다. 다음 달 3월에는 임금이 가까운 신하들을 인솔하고 사비와 북쪽 포고에서 잔치를 베풀고 놀았다. 포고의 양쪽 언덕에 기암 괴석이 여기저기 서 있고 그 사이에 진기한 화초가 있어 마치 한 포고의 그림과 같았다. 임금이 술을 마시고 매우 즐거워서 검은고를 켜면서 노래를 부르자 수행한 자들도 여러 번 춤을 추었다. 당시 사람들이 그곳을 대왕포라고 불렀다. 임금님 그리고 여름 5월에 임금이 장군 우소에게 명하여 갑옷 입은 병사 500을 거느리고 신라의 독산성을 습격하였다. 우소와 옥문고개에 이르자 해가 저물어 안장을 풀고 병사를 쉬게 하였는데 그때 신라 장군 알천이 병사를 거느리고 몰래 들이닥쳐 습격하였다. 우소가 큰 바위 위에 올라가 활을 쏘면서 대항하여 싸우다가 화살이 떨어져 결국 우소는 그들 신라에게 사로잡혔다. 6월 가뭄이 들었다. 가을 8월 임금이 망해루에서 군시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님 38번째 서기 637년 봄 2월 서울에 지진이 났고 3월 또 지진이 났다. 겨울 12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철제 갑옷과 조각한 도끼를 선물로 주었다. 태종이 사신을 특별히 위로하고 비단 두포와 채색 비단 3,000단을 주었다. 임금님 39번째 해 서기 638년 봄 3월 임금이 궁녀들과 함께 큰 못에 배를 띄우고 놀았다. 임금님 40번째 서기 639년 겨울 10월 다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철제 갑옷과 조각한 도끼를 바쳤다. 임금님 41번째 해 봄정월 해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제들을 당나라에 보내 국학에 입학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 임금님 42번째 해 서기 641년에 봄 3월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임금님의 시호는 무라고 하였고 사신이 당나라에 가서 소복을 입고 표문을 올리어 말하였는데 임금의 외신 부여장이 그러자 황제가 현무문에서 애도식을 거해하고 조서를 보내 말하였다. 먼 나라를 위로하는 방도는 총애로운 책명보다 앞선 것이 없고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의리는 먼 곳이라도 막힘이 없다. 고 주국 대방군 왕 백제왕 부여장은 산을 넘고 바다 건너 멀리까지 와서 정삭, 달력이야. 책력이라고 하는 달력이야. 정삭을 받고 조공과 글 올리기를 한결같이 하다 하였으니 이제 추도하는 슬픔이 깁니다. 마땅히 보통 예법 이상으로 애도하여 광록대부에 추증하노라며 부의를 매우 후하게 내렸대.